서울의 2분기 아파트 전체 이제 매매 거래량 순위를 이제 살펴보면은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가 지금 이제 거래가 가장 많습니다. 만세대 아파트죠. 2018년도에 입주를 했고 지금 이제 매매가 이제 2분기에 137건이 거래가 돼서 지금 5%가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이제 평당 이제 매매 가격이 6,3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고, 잠실 파크리오 같은 경우에도 6,300만 원, 고득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도 5천만 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5천만 원, 이런 순으로 해서 지금 이제 매매 거래량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도 서초도 뭐 이제 그랬었고, 비싼 아파트부터 거래량이 더 많아지는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 중에서도 이제 앞서 서초에서 이제 봤었던 뭐 아크로 리브파크 이런 것들은 평당 뭐 1억 1천만 원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거래가 가장 많은 것은 역시나 이제 5천만 원대에서 6천만 원대의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천만 원 정도 하더라도 뭐 한 20억에서 한 25억 정도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이제 뭐 기존에 이제 살던 집에서 뭐 대출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4천만 원, 강남에서는 4천만 원대에서 6천만 원대에 이제 거래가 이제 좀 집중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 상구와 이제 용산은 이제 지금 뭐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 투기 가열 지구 다 이렇게 이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대출이 지금 이제 40%의 규제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60%까지 대출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금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출을 통해서 이제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뭐 실수요자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 실거주 목적 제외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제 산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녀들을 이제 명의를 통해 가지고 뭐 어떻게 이제 돈을 빌려 주거나 뭐 이제 증여를 하거나 이러한 형태의 이제 거래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여에 대한 이슈, 돈을 빌려줬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합법적으로 처리를 하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좀 이슈가 많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2주택자 이상은 취득세 중과가 적용이 되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와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이 이제 전매 제한이 되고, 지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이제 지위도 양도가 이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거래가 이제 상당히 좀 까다롭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에서도 그렇고 강남에서도 최근에 이제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들의 거래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 그리고 이제 금액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돼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초구의 거래가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역시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이제 압구정, 상성, 청담, 대치 이러한 지역들하고 잠실, 여의도, 목동, 성수 이러한 지역들을 이제 피해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서초구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매매 가격 대비 한 전세 가격 비율을 살펴보면은요, 지금 평균적으로 부동산 124하고 국민은행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국민은행이 이제 한 2% 정도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양천구에서 부동산 124가 좀 높은 비율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이제 서초, 송파, 용산, 강남 같은 이 규제 지역은 지금 이제 매매 가격 대비해서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난해와 비교해서 이 전세 비율 자체도 이제 올라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전세 수요들이 내 집 마련을 이제 하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매매 가격 대비해서 한 65% 이상은 되어야지만 갈아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남 상구나 이제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높으니까 50%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 집을 이 지역에, 이 희소성이 있는 이 지역에 이제 갖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뭐 전세 비율이 낮더라도 집을 사는 수요들이 좀 많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매매 가격이 높고 상대적으로 또 이제 전세 가격은 낮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가장 높은 지역은 이제 강북이 이제 62%, 그리고 이제 중랑구도 62%, 금천, 성북, 이러한 지역들이 지금 6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대문, 서대문구 59%, 60% 거의 이제 비슷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지역들도 이제 한강에서 이제 가까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비쌀수록 이제 좀 전세 비율은 대체적으로 낮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노원구가 지금 이제 52%의 이제 전세 비율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이 앞으로 이제 공급이 2026년도가 되면은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매매 가격도 점차적으로 이제 오를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전세에서 매매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지금 이제 서울 이제 외곽으로까지 이렇게 이제 가격 상승세가 확산이 되는 원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지난해 5월달 기준으로 해서 226조 원이었던 이제 주택담보대출금이 이제 246조 원으로 이제 20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경기도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뭐 부산이라든지 인천, 광주, 뭐 대전 이러한 지역들에서는 크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뭐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이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 아파트 입주 물량 때문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1년 동안 서울에서 27,0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했는데, 강남에서 지금 8,800세대, 그리고 지금 서초에서도 3,400세대, 은평에서도 3,300세대, 강동에 2,8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역을 다 합치면은 27,000여 세대 정도인데, 이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를 하면서 뭐 물론 이제 상당수의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입주를 하는 거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제 뭐 기존에 이제 또 감정 가격도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한 6억 정도만 대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은 16조 원 정도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되게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증가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새로 입주를 했기 때문에 대출도 늘어난다.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대출을 계속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지금 벌써 한 10년이 이제 넘어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너무 달고 다른 이야기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매 가격이 오르면은 전세 그 주택담보대출이 하는 비율도 늘어나겠지만, 결국에는 새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대출이 늘어나는 것이 훨씬 더 가파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대출을 줄이려면 아파트 입주하는 거를 줄여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또 공급 부족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르고 또 이제 가격 올라서 또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가계 대출이 이제 늘어나면은 소비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이 실질적인 부분은 이 입주 아파트에 따른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의 이제 실거래 가격을 보면은요, 지금 33평형이
지금 이제 최근에 거래가 된 게 2024년 6월 달에 지금 이제 37억, 38억, 40억. 이렇게 이제 거래가 이제 되다가 43억까지 이제 거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뭐 한 43억 정도 최고가를 이제 찍었던 게 지금 뭐 한 32억 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그 사이에 거래가 없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됐는데 그 가격이 지금 이제 37억, 38억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층이고 또 뭐 이렇게 중간층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뭐 조망이나 향에 따라서 이제 거래가 이제 조금 늘어나는 이제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2022년 이후에 이제 거래가 없다가 그 사이에는 뭐 얼마가 시세인지 이 가격이 맞는지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되게 많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때 이제 사신 분은 대단하시네요. 항상 이 위기 때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잖아요. 떨어지고 있으면은 더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못 사는데 거의 뭐 그 이전 고점 가격 대비해 가지고 30%가 떨어지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고요. 한 20% 떨어지면 바닥이라고 보시면은 거의 될 것 같아요. 떨어질 때.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00세대 아파트가 있는데 뭐 그 전에 이제 20억 하던 게 한 두 건이 뭐 이제 한 15억, 14억에 이제 거래가 됐다 이래 갖고 전체 아파트가 그 가격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 가격에 안 팔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가격이 오를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하방 경직성이 심하다라고 하는 이유인데요.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2021년도에 말에 지금 뭐 이제 한 37억, 뭐 38억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 가격이 떨어진 이후에 이때 이제 저가 거래가 이제 엄청 많이 됐죠. 그래서 이제 한 32억 정도의 거래가 되다가 다시 지금 거래를 지금 이렇게 이제 보면은 거래가 쌓아서 이렇게 이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2023년 중반에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제 적용을 하면서 거래가 늘어났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위축이 됐었는데 그때 거래가 없는 모습을 또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없을 때 이렇게 이제 또 아니나 다를까 과감하게 매수를 하신 분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바탕이 돼서 이런 거래가 나오고 이런 거래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거래가 이제 점점 쌓여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41억에서 7월 달에 41억에서 43억, 41억, 40억 이렇게 이제 거래가 이제 점점 쌓아져서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을 이렇게 이제 뚫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아파트, 서울에 있는 이런 아파트가 이제 전고점을 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타의 모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이제 다 보고 있잖아요. 전고점을 뚫었구나. 2021년 상반기 때 가격을 뚫고 지금 이제 다시 더 높게 거래가 되는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내가 이제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는데 지금 사도 가격이 오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희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강남 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남 안에 있는 분들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대부분 많이 삽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을 하면은 그 기업들을 이제 소유를 하고 있는 뭐 어쨌든 관계자분들이 이제 많겠죠. 그래서 이게 코스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좀 선행 지수의 이제 성격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가격하고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코스피가 이제 오르면은 아파트 가격이 또 오르고 코스피가 떨어질 때 아파트 가격이 또 주춤하는 거죠. 이때는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다가 다시 이때 이제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금리를 인하를 했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렇게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급등한 이후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아파트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주식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 주식이 지금 이렇게 이제 전고점, 그러니까 2021년 유동성이 최고 많을 때 정도 수준까지 지금 코스피가 회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갖고 있는 이 부자들은 얼마나 지금 뭐 돈이 이제 많이 올랐겠습니까? 그죠? 주식이 떨어졌다가 주식이 회복을 했으니까 이제 평가 가치가 이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직접적인 자본 이득을 이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 이제 강남 3구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사고 있는 겁니다. 아직 집값이 안 떨어졌으니까 사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나면은 이렇게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는 있는데 이게 강남 3구에 크게 영향은 미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3구가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유동성 자체가 이제 많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허가 구역이 있고 뭐 다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매물 자체가 줄어든 것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유가 되면 사는 게 강남이다. 정부 규제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정도인데 규제가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나마 이제 허가 구역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2026년이 되면 서울의 아파트가 이제 4,000세대밖에 입주를 안 합니다. 2025년도 내년도에 이제 13,000세대가 지금 이제 공급이 뭐 2000년 초반에 이제 한 6만 세대, 7만 세대 이렇게 이제 공급이 되던 게 2019년, 2020년도에 4만 세대 정도, 5만 세대 정도 입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었고요. 지금은 이 공급이 또 줄어들었는데도 가격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이 유동성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에 이제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스트레스 DSR이 적용을 하면은 이거는 부자들한테는 크게 고려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강남에서 지금 외곽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게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면은 어느 정도 뭐 시장을 관망은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입주 물량이 이제 부족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집값은 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이제 하면은 일단은 작년부터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지금 매매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가격이 오르는 것도 강남 3구가 먼저 올랐습니다. 용산이 먼저 올랐고 이게 이제 한강변을 따라서 확장이 이제 되고 있는 추세이고 지금 그래서 광진구가 거래량이 늘어나고 다른 이제 지역들까지도 지금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2분기에 좀 뚜렷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 규제 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고가 아파트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살펴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비해서 서초구에서 지금 이제 허가 안 받아도 되는 신축 단지 그리고 이제 또 재건축도 거래가 이제 또 꾸준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에 대한 뭐 규제보다는 허가구역에 대한 규제가 이제 더 크게 영향을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들이나 신축들이 지금 금리가 오르면서 떨어졌던 가격이
지금 그동안 거래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올해 초에 거래가 되는 가격들이 거의 이제 2021년도에 뭐 한 90% 정도 수준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최근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현장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서울의 집값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가격이 확인이 된 거죠.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불안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까지 이제 또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규제 지역이 오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이 코스피 시장의 이제 회복이 되면서 유동성이 그만큼 풍부해졌다. 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주식이 폭락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다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 자산 가격에 대한 이제 따지기가 계속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 또 경기 침체에 또 들어가면은 뭐 또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자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네, 이제 이 현재 가격을 두드리면서 이제 가격 다지기를 튼튼하게 하는 영향을 하기 때문에 뭐 가격이 또다시 2차적으로 하락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 내후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서울의 아파트의 공급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매매 가격은 또 계속 이제 오를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강남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좀 더 확대해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제 이선 지역으로 이제 가격 상승세가 더 확산이 되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제 서울이 좀 어느 정도 올라서 가격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이제 지방으로 서울에 있는 수요들이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 서울의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제 내년 이제 뭐 상반기 정도나 뭐 늦어도 하반기가 되면은 어쨌든 지방으로 또 뭐 저는 움직일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이 구조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방에 이제 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가격 떨어진다고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의 가격이 오른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유동성이 이제 풍부해졌고 그들만의 리그가 지금 공급 부족하고 이렇게 이제 겹치면서 외곽으로 확산이 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게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이유는 그 사이에 지금 가격이 한 30% 떨어졌었던 게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서베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부동산으로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부동산 서베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